안녕하세요. CNCTV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릎 전방 통증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무릎의 후방부 통증 중에 후방 십자인대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후방 십자인대 재활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동작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후방 십자인대 해부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PCL은 지난 시간에 했던 전방 십자인대에 비해서 두께 자체가 대략 2배 정도 더 두꺼운 인대입니다. 인장 강도를 포함해서 더 튼튼하겠죠. 이러한 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의 내측과의 전 측면의 기시에서 경골의 평평한 부위인 우리가 플래토 후면을 통해서 정지되는 인대인데요. 관절선, 조인트 라인의 약 1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삽입되어져 있는 인대입니다. ACL 전방 십자인대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이렇게 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PCL의 기능은 1차적으로 무릎 관절 후방부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구조물로서 작용하는데요. 주로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후방변이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2차적으로 무릎의 스타빌라이저의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 움직임 중에서 90도에서 120도 사이의 굴곡 상태에서 과도한 회전을 억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굴곡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 것을 제한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과신전되거나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구덩이나 이런 곳에 빠져서 무릎이 완벽하게 과신전이 되게 되죠. 이러한 과신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후방 십자인대의 일반적인 손상 기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릎이 굴곡 상태에서 경골이 후방으로 밀리는 트랜스레이션 되는 증상들이 첫 번째 손상 기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이 과신전, 무릎이 완벽하게 너무 과하게 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차려고 했다가 헛발질을 한다거나 강하게 그러한 동작에서 손상 기전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거나 그래서 무릎이 과도하게 과신전되는 동작들이 손상 기전에 포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손상당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슬관절이 굴곡 상태에서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거나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경골이 밀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대표적인 대시보드 인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정면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무릎이 대시보드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경골이 뒤로 강하게 밀리는 후방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당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운동선수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달리다가 급하게 멈추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급정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손상 기전처럼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급정거를 하기 때문에 경골이 후방으로 밀리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반복적인 미세 손상에 의해서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손상 기전들에 의해서 무릎의 불안정성이나 무릎 후방부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회원님들의 경우에 우리가 진짜 후방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무릎의 후방부 통증이 꼭 후방 십자인대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건염이라든지 또는 슬화낭종과 같은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이학적 평가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 평가 방법은 후방 변이 검사라고 해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 여부를 테스트하는 검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방 전이 검사,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손상이 의심되는 환측 다리의 고관절을 45도 그리고 무릎 관절은 90도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전방 당긴 검사와 동일하게
경골의 근위부를 손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평가자의 힙을 이용해서 대상자의 발을 고정해 주시고 영상과 같이 경골 조면 부위를 감싸진 상태에서 후방으로 경골을 밀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강한 힘으로 하지 마시고 일정하고 견고한 힘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없다면 이 경골이 후방으로 밀리지 않겠지만 PCL 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다면 경골이 후방으로 밀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미세하게 뒤로 밀린다거나 또는 약간 덜렁덜렁한 느낌이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평가상 양성 반응으로서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후방 십자인대를 평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색 테스트입니다. 색 테스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90도로 굴곡시킨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테이블탑 자세와 동일하죠. 자, 해당 자세에서 검사자는 대상자의 하지를 손으로 받쳐준 상태에서 경골이 중력에 영향을 받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후방 십자인대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경골이 후방으로 밀리지 않겠지만 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다면 정도에 따라서 이 경골 부분이 후방으로 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사이 관절 라인 아래 부분이 움푹 파일 정도인 어떤 썰커스 사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면 평가상 양성 반응으로 후방 십자인대 손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손상 평가를 진행해 봤는데요. 실제로 무릎 후방 통증을 호소하시는 회원님들을 평가한 후에 확실하게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보시도록 권유해 주시고 관련된 염증 치료라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도록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후에 의학적 처치를 다 받으신 회원님들에게 안전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겠죠. 마지막으로 후방 십자인대 재활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재활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대략적인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후방 십자인대 재활의 전략의 일반적인 원리는 우선적으로 재건술환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재건술환 인대의 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재활 초기 단계에 경골의 후방 변이를 피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점진적인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면서 코어 머슬과 그리고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논문에서와 같이 후방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과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빠르게 올려주시고 이후에 근력을 향상시켜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운동 중에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의 과신전이 금지되는 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무릎이 과하게 펴지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무릎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력이 증가되는 동작들을 금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런지 동작에서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스쿼트 자세에서 스쿼트나 우리가 슬개골의 위치가 중립에서 벗어나는 동작들을 한다거나 이러한 동작들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금지 사항을 꼭 지킨 상태에서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올려줄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 두 가지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점핑보드에서 할 수 있는 싱글렉 프레스 동작입니다. 자, 셋업 자세는 환측 다리를 점핑보드에 두시고 반대쪽 건측 다리는 테이블탑 자세 또는 양손을 이용해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펴주시는데 이때 무릎이 너무 아래쪽으로 과신전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원님에게 큐잉을 주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으로 10초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제공한 후에 다시 셋업 자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해당 동작을 10초 버티는 걸로 5회씩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원님의 상태에 따라서
강도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운동 이후에 별도의 관절 부종이나 통증 또는 피로도가 따로 쌓이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등장성 운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니 스트레치 시리즈 동작인데요. 강도는 블루 스프링 2개를 기본 세팅으로 하지만 회원님의 근력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셋업 자세는 지금과 같이 풋바의 어깨 넓이로 양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양발은 숄더 블럭에 위치해 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캐리지에서 살짝 들어주시는 니 오프 동작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요. 무릎을 캐리지에 두게 되면 아래쪽으로 무릎을 캐리지에 두게 되면 경골이 압박을 받게 돼서 경골의 후방 변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무릎은 캐리지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니오프 동작에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신전시켜 주면서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해당 니오프 동작으로 인해서 코어가 약하신 회원님들이나 또는 근력이 너무 약하신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약간 모디파이하게 동작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건축 다리를 캐리지 앞으로 이동하셔서 발끝을 포인 동작으로 세워주신 후에 환측 다리를 통해서 니 오프 동작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코어 근육의 비중을 지금처럼 조금 낮추는 대신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방 십자인대의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그리고 평가 방법과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 재활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동작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금기사항인 운동 중에 과도한 과신전, 하이퍼엑스텐션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골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로테이션, 움직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금기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레슨을 하시다가 회원님들이 통증이나 불편감들을 호소하시게 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어떤 구조와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기능들을 이해하고 평가 방법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해당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고 변화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